자,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개장 전략 빠르게 듣겠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시장은 일단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테슬라로 시작해서 테슬라로 끝난 미국장 오늘 비슷하게 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KB금융 좋았기 때문에 금융지주 쪽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엇갈리는 내용이 있는데 시티에서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시티에서는 33만 원, JP모건에서는 13만 원. 네, 그렇게 엇갈린 게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 네. 개장 전략. 첫 번째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네. 그겁니다. 네. 두 번째. 희망컨대 뭔가 흥분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고우트가 있는가? 진정한 고우트가 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하이닉스고요. 20만 원은 22만 2천 원. 이 정도 이상 또는 그 정도 22만 2천 원 정도 안착하면은 일단 아쉬워도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다. 삼바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익 실현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건 다 준비한 거 있으니까. 네. 그거 LG엔솔 이 세 가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성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20만 원에서 20만 2천 원까지 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종목에 집중해야 되고 선택적인 종목들만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0.5%, 0.3%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2,595, 코스닥이 736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3% 정도 올라서 20만 4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신저가 또 찍었습니다. 0.5% 마이너스 5만 6,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고려아연이 단연 20% 넘게 오르면서 137만 6천 원까지 단숨에 23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대단하고요. 그리고 오늘 금융주하고 2차 전지가 좋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 신한지주 3%에서 이제 8% 넘게 또 가는 모습이고요. LNF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요런 애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에서 한 5%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 NC소프트가 3.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게 하고 있죠. 실적 부진, NC소프트 칼 갈았다. 희망퇴직, 조직 분사, 고강도의 쇄신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4.6% 정도 4.6%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3분기 영업이익 적자 전환 매출 73.4% 급감했다. 이렇게 공시가 오늘 어제네요. 어제 나왔네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영업 손실 396억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LIG 넥스원이 오늘 2% 정도 빠지고요. 현대 로템도 1.9% 정도 빠지는데요.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뭐 오늘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두, 네이처셀, 에코프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테크윙, 천보 뭐 이런 애들이 2%에서 9%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안 좋네요. 보로노이, 오스코텍, HLB, 리가캠,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제약까지 1%에서 3%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 420개, 하락 종목 360개,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820개, 하락 종목 580개 이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특징들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AI 그로 저 개인정보 잡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인스피언이란 종목 이게 신규 상장 주고요. 그다음 네. 모니터랩 그다음에 뭐 센지랩 이런 종목군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움직임이 있고요. 그다음 오늘 테슬라가 역시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자율주행과 2차 전지
이죠. 그래서 뭐 라이콤이 지금 10%대 이상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KB금융, 뭐 퓨런티어 이런 종목군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다 연결되어 있는 쪽이니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에서는 KB금융이 전거래일에 실적 발표와 주주 환원 정책을 했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강력하게 트리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3%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8%대 급등 나오고 있고 오늘 또 다른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주주 환원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금융주들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차피 이렇게 시장 좀 애매할 때 배당 매력도까지 있는데 환원율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고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산업 리포트도 꽤 많이 나왔어요. 증권주랑 금융주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방금 장중 59,000원대 잠깐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시티발의 그런 리포트 목표 주가 상향된 것들이 좀 돌겠죠. 그런 내용들이 좀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소부장 단에서는 그래도 뭐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일단 변압기도 HD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 있으니까 거기에 네. 따라서 좀 급등락이 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ESS라든지 뭐 이런 쪽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라든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좀 채널링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술 투자 일단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FSN이 이제 그 아파트 때문에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요 지금 6%잖아요. 근데 얘가 NFT랑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차트 기조 굉장히 좀 강하죠. 그래서 요런 게 또 이 그런 쪽 NFT나 뭐 이제 STO나 이런 쪽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어쨌든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4680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LG 엔솔 좀 느리긴 하겠죠.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애들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된 2차 전지 플러스 알파 종목들 움직이고 네. 금융 좀 움직이고 네. 반도체 일부 종목들 좀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고 고려하여는 따로 지원자 하늘 솟아서 22% 움직이고 140만 원. 와, 진짜 품절주가 대단합니다. 경영권 분쟁도 대단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55,0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55,900원인데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네. 55,900원. 네. 55,100원이 PBR 딱 1입니다. PBR 딱 1.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될지 일단 55,000원 1차 매수가 왔으니까 민준아 너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살 겁니다. 예, 1차 매수가 기계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해야 되니까 1차 매수가 55,000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장훈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종목들 특징들 이런 거 있을까요? 이게 특별한 거 없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LG엔솔 포함해서 2차 전지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두 가지가 얼마나 버텨준다 올라갔다가 얼마나 네. 버텨주냐 끝까지 그것이 장의 흐름을 거의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뉴스가 없고요. 간밤에 미국도 사실은 테슬라 말고는. 네네. 그래서 그냥 어제 우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조금 그런 거 되돌림이 좀 얼마만큼 세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또 약간 전강 후약식으로 혹시라도 될지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럴지 그거 아치하는 것이 아까 하이닉스, LG 엔솔 3바까지든 3반이 약간 빠지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종목이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전체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예, 예. 오늘 KB금융 실적 발표했네요. 누적순이익 4조 4천억. 지난해 동기 대비 188억 정도 늘어났다. KB금융의 역대 누적순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네, 이렇게 좋았어요. 발표가 예, 됐네요. 기대가 현실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목표가를 상향한다. 신한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다른 증권사들도 12만 원도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B금융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 대부분 목표가를 5%에서 10%가량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이 11만 원에서 12만 1,000원, NH가 11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 키움이 12만 원에서 12만 6천 원, 하나증권이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증권사들이 한 6개가 무더기로 목표가를 한 6% 정도, 10% 정도 상향시켰네요. 자, 알겠습니다. 9시 1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 상승세를 좀 그대로 유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코스닥은 0.08% 강보합권으로 살짝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요 지금 오너일가 상속세로 저 주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거 어제도 저희가 클로징벨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그 홍 여사님 쪽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담보대출 비율이 좀 모자라고 반대 매매가 나갈 수도 있어서 담보를 더 잡거나 해야 된다. 그러니까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이상은 좀 가져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반대 매매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그래서 막판에 좀 쫙 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확실치 않으니까 삼성전자 56,300원에서 어떻게 좀 지켜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자료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본원님 먼저 갈까요?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편할 대로 네, 상관없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의 요것만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를 좀 주실까요? 아까 그리고 고우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주 말한 건 아니어서 네, 고우트 염소 그게 아니고 Greatest of All Time이라 해가지고 그 원래 축구나 네. 권투같이 이렇게 그 해에 아니 그 해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최고인 선수를 얘기할 때 Greatest of All Time 해가지고 GOAT라고 합니다. 역대급 레전드. 네, 레전드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 뭐 이런 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한국도 이제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흥분할 만하다. 약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중심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 고투하고 넌 고투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고투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뭐 손흥민, 우리나라 차범근이죠. 손흥민은 현역이니까. 레전드로 네. 살아있는 레전드도 있잖아. 어쨌든 간에 네. 하여튼 그런 분을 일컬을 때 고우트인데 주식에서도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주식 있겠죠. 있겠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고우트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여쭤보셔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거를 주시겠습니까?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나서 애널리스트 예측이 조금 올라갔어요. 네. 그거 살짝 보여줄까요? 보여드릴까? 네, 일단 4분기 실적 전망이요. 오늘 아침에 한 4-5개 나온 거는 다 못 봤어요. 어저께 밤에 나온 거 기준으로 했을 때 8조 2천억 정도. 제가 어저께 8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7조 7천억도 나온 게 있는데 보통은 8조 초반 정도가 컨센서스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 그리고 컨센서스가 1분기는 약간 내려갑니다. 비수기.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일부는 더 올라간다 모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내려가다가 쭈쭈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잠깐 곁다리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요 말 7가지 말만 말씀드릴게요. 명확하다, 유연하다, 압도적이다, 보수적이다, ESSD, HBM3 그리고 수요의 양극화. 이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전략은 명확하고 실행은 유연하게 압도적, 보수적 공급 전략. 보수적 공급 전략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무자비하게 투자하지 않고 잘하는 것만 포커스해가지고 그렇게만 투자하겠다. 그래서 올해 투자 계획이요 한 10조 후반대인데요. 내년도 투자 계획도 20조 조금 넘을까?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공급 초과를 뭐 스스로 일으키는 이런 거는 자제하라고 조심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편에는 또 얘기 나왔습니다만 레거시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레거시가 HBM은 잘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보수적이라는 말을 뉘앙스를 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수요 양극화하고 일맥상통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예전에 초격차 막 얘기할 때는 네. 남들이 뭐 한 걸음 갈 때 우리가 10걸음 가야지 초격차로 벌어진다. 그러려면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10년 전에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렇게 보수적인 공급 전략 이런 게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 전략이 맞아요? 보수적이라는 거는 내가 딱 잘하는 것만 하고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좀 희생한다는 느낌도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경쟁사들이 많고 그럴 때는 경쟁자를 억누르고 내가 40% 먹을 걸 20%를 하더라도 경쟁자를 잡아뜨려 갖고 죽게 만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걸 그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은 업체가 3개밖에 없잖아요. 반도체 업체가 4개. 예. 그리고 HBM은 2-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실적을 체력해서 지금 마진이 60%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HBM 마진은 60-70% 아닌가 싶어요. 거기만 한 2조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천천히라는 게 실익 챙기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 경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건데 현재는 그렇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유연하다는 얘기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보수적이라는 말만 보지 마시고 네.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니까 유연하게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뭐 마켓을 가는 김에 뭐 70%, 90%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한 거 아닌가. 현실적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만 2천 원, 20만 4천 원까지 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볼 수 있어요? 많이 일찍 산 사람들은 16만 원, 15만 원대 산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미 나올 수도 있는 거 보여지고요. 그건 몰아갈 수는 없는 거고 어저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표 주가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한 25만 원에서 7, 8만 원 정도 사이니까요. 물론 아까 외국계에서는 더 낮게 보는 것도 있는데 그 낮게 본 것이 제가 못 봐서 이거 논리적인 게 내년도 이익이 전부 다 30조 이상 보고 있는데 걔도 다시 뭐 20조 본다든지 내년까지는 비슷하게 보는데 내후년에 갑자기 5조로 본다든지 이렇게 보고 논리가 있다면은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게 아니면은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내지는 1분기 지나갈 때까지는 다른 선택이 없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여기부터 16만 원에서 20만 원 오는 속도만큼 더 빨리 20만 원에서 25만 원 간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도 사실은 어저께 실적 나오거나 커멘트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아니에요. 좋게 나온 거죠. 엄청 높은 아니니까 그런 속도, 기울기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기울기를 딴 데서 먹겠다 하는 분은 뭐 이익 실현할 수도 있고 아니다, 고투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얘기해 주셨고요. 삼성전자는 양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2% 플러스로 올라오다가 지금 55,000원, 56,000원 여기서 큰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5는 너무한다 라는 수급과 5, 6 정도로 좀 올려야 된다는 수급 그리고 눌러 내리려는 그런 수급들이 위아래로 치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56,600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더 하실까요? 아니면 뭐 편하실 때는 하나만 더 하죠. 그럴까요? 네. 그러면 삼성이 나온 김에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기사 3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나요? 목소리 좋은 우리 이재용의 명민준 앵커님께서 네.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용 신속재판 촉구한 정치 구단의 야당 의원. 삼성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삼전 응원 나선 야당 삼성전자가 일어나야 한국이 일어나. 박지원. 사법부는 이재용 재판을 빨리 끝내야 돼요.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기사가 어저께 나왔는데요. 네. 뭐 실제 무슨 법사위원회 거기서 네. 코멘트한 게 기사가 어제 나온 건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의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고 있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너무나 많이 얘기했으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네. 보시면은 HBM3, 파운드리, 뭐 4분기 실적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좀 확실히 좀 보여줘도 바닥은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라고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인 수급의 변수로서는 외인 중심으로 한 1,000만 주, 1,500만 주 정도 남지 않았나 추정되는데 작년 6월, 7월에 샀던 7만 원 초반대 매수했던 추정
물량 정확한 건 없습니다. 정확한 대략적으로 그런 거고요. 어저께 1,000만 주 넘게 외국인이 나왔잖아요. 원래 3,000만 주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한 1,500만 주 정도가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지 출회된다면 어떻게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인지 그거가 단기 수급의 변수라고 보여지고 아까 뭐 최대 주주가 어떤 뭐 돈이 부족해서 그것도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잘 모르는 거니까 이게 가장 물량 변수로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실적 발표되지 않습니까? 30일 날.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최근에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걸과 발표를 안 했어요. 못했다고 봐야 되나 안 했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간에 주주 환원 정책에서 하다못해 LG그룹도 엊그저께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시기적으로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그냥 발표하면 안 되겠고 업그레이드한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시점을 언제 맞출 것인지 요것도 변수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 혁신에 대한 게 안팎으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팎인지 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직 혁신이 조기 개편 그러니까 12월까지 안 가고 조직 혁신에 가까운 조기 개편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게 맞물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 요 세 가지 정도가 펀더멘털을 동떨어진 건 아니죠. 펀더멘털을 이제 지시하는 디렉션하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뭔가 이루어진다면 주가 레벨하고 별도로 주가 레벨이 어디였는가 상관관계 없이 움직일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서 저도 이거를 와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보노님 자료로 넘어가기 전에 시장 한번 같이 보고 그러고 보노님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때요? 시장이 어떻습니까? 좀 힘이 빠집니까? 네, 뭐 시장은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코스닥은 조금 약간 밀리는데. 코스닥은 밀리고요. 근데 어차피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좀 특징주에 있어서도 사실 덩어리가 큰 종목군들이 좀 크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고려 아연도 그렇고 시가총액 6위죠. KB금융도 지금 10% 넘게 올라가고 그쵸. 있고 하닉스도 3% 올라가고 하다 보니 뭐 당연히 이제 코스피 쪽이 더 세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고 금융주들도 뭐 신한주주 10등이죠. 뭐 이런 애들도 다 막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 KB금융 따라서 아무래도 이 지수는 여기가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도 이 코스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쪽으로 좀 쏠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단 이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슈별로 움직이는데 지수가 1%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또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야 실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 괜찮지만 만약에 미국이 한번 좀 또 세게 조정을 받는다거나 하면은 또 쓰러집니다. 또 쓰러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너무 환호를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각계 전투를 하시는 방향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 ETF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방망이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사서 모으고 뭐 올리면은 나중에야 수익 관점으로 좀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짧게 조금 정리했다가 다시 좀 놀리면 샀다가 뭐 그런 식으로 짧은 박스권 매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이 이렇게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금융주가 어쨌든 움직일 땐 수급이 그래도 꽤 단단했었는데 네. 뭐 2차 전지도 강하고 반도체 쪽에서 또 절반은 강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수급이 진짜 약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힘이 좀 약하구나. 그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까지 뭐 지금 좋은 상황이지만 너무 완전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고려아연 22% 오르고 KB금융 뭐 11% 오르고 뭐 이러니까 사실 대형주가 안 갈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금융지주 8%. 고려아가 12등이에요? 네? 고려안 12등, 14등? 어떤 게 못 들었어요? 고려안 시총이 11등. 11등. 고려아연 시총이 굉장하네. 11등까지 올라왔네요. 시총 잘못하면 잘하면 탑 10이 되겠네. 시총 29조 2천억. 10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10위는 신한지주. 그럼 쉽지 않겠네. 신한지주가 30조. 딱 30조. 걔네들도 올라갈 테니까. 고려아연이 한 2, 3%더 오르면은 30조예요. 예. 근데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그 의미 있다고 보는 가격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거잖아요. 설경구 전 박하사탕. 모릅니다. 다시 돌아갈래.
아, 그거 봤어요? 그거? 그럼요. 박하사탕 명작이죠. 어렸을 텐데 그걸 에이, 박하사탕 그거 진짜 명작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대형주가 강한 그런 초반장 보내고 있고요. 보노님의 신문 보노 하면서 아침 헤드라인에는 어떤 뉴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의 이 IRA 법안에 대한 새 공제안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뭐 아시는 것처럼 일단 테슬라에 대한 그 인도량 그리고 25년에 대한 생산량 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막 날뛰면 뭐 사실 다 뜯어 보면은 얘기할 거리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상징적으로는 전기차나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세제 법안에 대한 부분들까지 받아주고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눌렸다가 지금 다시 뭔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트나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B 쪽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 엄청 딥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왜 안 살까 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삼전도 당연히 뭐 개별적인 이슈도 영향을 주겠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 그래도 많이 뱉었잖아요. 이 두 달 동안 14조를 뱉었는데도 외국인 계속 안 사고 버티는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흐름과 그 미래를 그렇게까지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GDP도 사실 좀 이게 실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충분히 내릴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늦게 한 게 결국엔 내수의 부진을 조금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니냐. 결국에 수출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면 떼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어쩔 거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특징주에서 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거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좀 전방위적으로 많은 산업군들이 요거에 대한 영향이 나오는 거 요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간밤에 지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P 글로벌에서 나왔던 서비스랑 제조업 PMI 지수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스토리도 되게 좋습니다. 스토리도 되게 좋고 그다음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괜찮았죠.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오는 GDP 그 애틀랜타 그 추정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들이 꽤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박살나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관세에다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가 될 텐데 그러면은 대미 수출 비중이 그 트럼프 1기 때보다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반영을 했을 때 수출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거는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좀 못 가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좀 확실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그냥 헤드라인만 한번 쳐서 보세요. 한국 기사인데 네. 금투세 주가 영향 없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해라. 약간 요런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사 타이틀도 있었고요. 누가? 이거 이제 참여연대나 뭐 이런 거 그냥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얘기를 한 주체를 얘기해 줘야지 오해를 안 하지. 네. 그래서 기사를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사견을 하는 것보다 요 기사 똑같이 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여론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볼 것이라는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만 딱 했는데 지금 그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보험률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1.1%로 수정 전 수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업률이 4.1로 떨어지기도 했고 뭐 그렇게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높아지지 않고 그 다음에 S&P 글로벌이나 이런 쪽에서 다 내용들 봐도 고용은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달러 얘기를 계속 한다라는 것은 약간 좀 미국 증시를 자꾸 조정을 나오게끔 하려는 뭔가가 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 달러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 저랑은 의견이 정반대고, 그다음에 1,400원이 뉴노멀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요즘에 꽤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사실 전략이 완전 정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달러 약세가 된다면 사실상 스토리가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가 약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의 목표가 줄 상향인데, 이 CT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네네. 오늘 오전 6시 좀 넘어서 나온 거라서 아마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CT 그룹에서 낸 그 하이닉스 리포트 33만 원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JP 모건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목표 주가 10,000원 올리긴 했는데 걔네는 의견을 안 바꿨습니다. 예, 그냥 목표 주가만 한 10,000원 정도만 올려놨다. 여전히 한 37%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요거는 좀 체크 포인트입니다. 실적이 조금 더 나왔으니까 컨센서스 모델 2% 더 나왔잖아요. 네. 그 시유안을 13만 원을 그만큼 올렸네. 그거 아니겠? 그 정도 비율적으로. 그렇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거 나중에 대폭 올려야 될 텐데. 헤드라인 끝인가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5개 있습니다. 이런 그 기사들을 보시고 지금 이 전반적으로 시장이랑 경제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을 좀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노님의 신문번호 이야기를 해봤고요. 감 중에서는 최고감이 이제 곡물도감입니다. 예, 곡물도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이 두유 중에서 저도 이제 두유를 먹지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진하고 고소하면서도 건강하고 콩 그대로 100% 국산 서리태로 만든 두유고요. 첨가물 없습니다. 설탕 없어요. 서리태 콩물하고 천일염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가당 무설탕이라서 혈당 영향 없고요. 저칼로리예요. 66칼로리라서 굉장히 칼로리 부담도 적고 유전자 조작도 없는 논 NGO 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이버 서리태 우유 검색 1등이고요. 최고의 상품만 가져오는 3프로 커머스가 최저의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지널 맛은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말차, 그리고 좀 고소한 거 좋아하시면 오리지널, 건강한 거 좋아하시면은 그거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식이섬유. 식이섬유. 파랑색. 그거는 이제 살짝 맛은 건강해지는 맛. 요거는 이제 고소한 맛. 말차는 단맛. 그래서 그렇게 말차가 가져가시면 왜 말차야? 이름이? 말차가 녹차의 어린 잎을 따면은 그걸 말차라 처음 그러는데 알았네. 말차가 조그만 잎인데 녹차의 어린 새끼 그렇습니까? 잎입니다. 근데 그게 부드럽고 더 맛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차, 감사합니다. 말차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한 박스에 15개 들었고요. 3프로 TV 최저가 24,900원이고요.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이렇게 구성이 크면 클수록 할인폭이 커지고 3만 원 이상부터는 무료 배송이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 있는 걸로 보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오늘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가져오는 거는 이미 유명한 제품을 가장 전국에서 싸게 팔자는 컨셉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 곡물도감 두유 드실 분은 꼭 찾아서 드시면 여기서 사시는 게 가장 싸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유 이거 아침에 딱 먹으면 든든하죠? 그럼요. 든든하죠. 어저께 2번 먹었잖아요. 찐하고. 저녁 밥맛이 좀 떨어지더라고. 배가 불러갖고 2번 먹으니까. 그렇군요. 녹차를 갈아 만든 게 말차입니까? mat차랑 녹차랑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녹차는 말차잖아요, 큰잎, 말차. 말차는 이제 mat차, 일본어로 마차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작은 새순을 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차.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위키백과 한국어에 네. 말차 또는 가루차는 1차 가공된 녹차를 분쇄하여 가루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녹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새끼 잎이 아니고요. 가루로 된 녹차를 말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았다는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근데 이게 아예 틀린 것도 아닌 게 네. 그렇지. 어린 싹이나 잎을 갈아서 만든 차로 또 불리기도 한대요. 여러분, 제가 맞았잖아요. 또 틀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상식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모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곡물도감, 말차 맛, 오리지널 맛, 그리고 식이섬유 맛, 요거 잘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품을 팔아서 하자 있거나 만족을 안 하시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진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광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곡물도감 요거는 괜찮으니까. 책임의식에 투철합니다. 네, 그럼요. 저희 양심적으로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분이랑 9시 36분 지나가고 있어서 뭐 뉴스도 받고 그다음에 자료도 받고 한데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0.81% 플러스 2601, 코스닥은 0.04% 마이너스 734. 코스피는 진짜 지독하게 2600 박스권에 딱 네.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수급만 들어오면은 2,700까지는 뭐 금방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그러니까 이 수출 쪽이 좀 문제이긴 한데 그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반전이 됐었던 두 가지는 수출과 밸류업이었잖아요. 밸류업이 뭐 지수는 좀 망하긴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개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좀 잘 되고 있고 나름대로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뭐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힘이 나려고 해도 힘이 붙이는 거죠. 올라갔다 또 빠졌다가 가고 하니까. 그리고 고려 아연도 사실 이거 어제 그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개인이 올렸거든요. 이거. 그래서 장내 매수는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급 보면은 어제도 개인이 3,500억 사서 그냥 다 올린 거지 외국인 기관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만약에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다 팔고 뭐 또 개인만 샀다 하면 이건 거의 테마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길게는 못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얘네 또 빠지기 시작하면 지수가 다른 애들이 더 그만큼 올라줘야 버티는 건데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많이 올라가는 애들 중에서 좀 단기간에 이슈가 소멸돼서 빠지는 게 만약에 시가총액 상위 좀 있다 이러면은 지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죠. 네, 왜냐면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전제하러 봤을 때. 오케이. 네.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HD 현대일렉트릭이랑 오스코텍. 일단 첫 번째로 오스코텍 왜 빠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오스코텍이랑 그 렉라자 개발한 그 뭐죠? 렉라자 오스코텍 그 렉라자 개발한 그 기업이 있어요. 아 이름 유한양에? 유한양이 유한양이 말고 연내 제2의 렉라자 사는데 이 뭐야? 제노스코. 제노스코가 렉라자를 발굴했는데 그 제노스코가 렉라자를 발굴했고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 기술이랑 같이 해가지고 요거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노스코가 탄탄한 매출 기반으로 상장 작업에 돌입했다. 상장자가 기술 특례 상장 추진한다. 뭐 이러면서 이게 이왕이네. 오스코텍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틀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얘기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실적이 예정돼 있는데 그게 몇인지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얼마나 실적 발표 후에 내리꽂으려고 지금 6% 띄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뷰는 어떤 것 같은지 두 가지 궁금해요. 일단 오스코텍부터 고노님 저는 오스코텍 잘 모르겠어요. 네.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이랑 이틀 전에 급락했을 때 그 좀 정리 드렸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약물의 그 판매 컨센서스가 30년에 대한 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때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같이 빠졌었거든요. 클로징벨에서 한번 브리핑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그거 외에는 뭐 그 상장 이슈는 사실 부정적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일단 그 부분에서 계속적인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네, 제 약물명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로열티 중에서 60%를 수령하고 나머지 40%는 오스코텍이 받는데 오스코텍은 자회사인 제노스코랑 요거를 절반씩 나눠 갔는데요. 근데 이제 제노스코가 상장을 해버리면 수급이 아예 분산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스코텍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요런 이야기들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오케이. HD 현대일렉트릭은요? 뭐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처럼 되게 잘 나와서 급등을
했을 때는 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이 약간 저는 한 번 정도는 좀 정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제가 최근에 그 37만 원대 여기 전후로 해서 한번 변압기 좀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요번에 확실히 실적 발표 나오고 차트상으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다시 추세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출입 데이터가 지금 그 로우 데이터들 HS코드 쳐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특히나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좀 지지부진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일, 20일 그렇게까지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수출입 데이터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진짜 훨씬 더 잘 나와야 저는 급등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다음번에 수출입 데이터가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얘네가 증설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주문은 많은데 지금 만드는 게 한도 초과여 갖고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시차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HD현대일렉트릭 실적은 뭐 그냥 소소하게 나올 겁니다. 네. QOQ로 2Q가 워낙 좋아 3Q는 내려가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선반에 조정을 받은 거고 이게 그 조정을 받는 바람에 내년 기준으로 PER이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글로벌 PER도 같이 갔으니까. 근데 저도 제가 장을 별로 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밑에서 사신 분들, 그러니까 HD 현대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사신 분 얼마 있을까? 한 10만 원 정도에 사신 분들, 그 지지산 유지되면서 또는 그 밑에 사신 분들은 만약에 장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 실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좀 이따 그 시간이 있으면 안 되면 오해하는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인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밸류가 원래 엄청 싸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고트 후보다라고 생각하면은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전체 장에서의 흐름이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썩 치솟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다. 하이닉스도 심지어 21만 원, 22만 원, 23만 원 논스톱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실현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가을, 겨울 넘어가고 내년도 초까지 봤을 때 고우투 후보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도 그 몇 가지 LG 엔솔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한 5-6가지 중에 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제가 만약에 많이 올라간 볼티브 미국 주식은 다르긴 하지만 고민했거든요. 나는 계속 가져간다. 이런 생각인데 밸류가 싸지 않더라도 그런 그 고우투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뭐 견뎌낼 수도 있고. 하지만 목표 주가가 45, 6만 원 정도 됐으니까 이게 뭐 이익 실현하면은 40만 원 근처가 가면은 분명히 이익 실현 물량이 많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저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무리 좋아도 네. 그것도 역시 120만 원, 130만 원 논스톱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 관점과 전체 장에 대한 뉴트럴 관점을 가진다면은 단기 대응은 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이 좋으면 그냥 논스톱 가는 거지. 근데 장이 뭐 아주 편안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적 언제 나와요? HD 오늘 현대일렉트릭. 오전에 나오나? 오전에 나온 거 같은데. 10시 반인가? 10시 반. 오전 중에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오전 네. 상상인증권은 HD 현대일렉트릭한테 2025년 내년도 환율 전망치를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44만 원으로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회사의 비교적 높은 환 노출도로 환율 하락 국면에서 수익성 축소를 가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미 지역의 지속적인 확장, 고사양 제품 선호 증가, 제품 믹스 뭐 이런 거는 기대가 된다. 이번 4분기 실적은 이번 3분기 실적이군요.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이다. 상상은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본부장님 자료 하나 더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죠. 네, 그럴까요? 네. 네. 리포트 몇 개 있으면 소개해 뭐 주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오늘도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삼바. 것 같은데. 됐어. 이거 봅시다. 오늘 기준으로 0.86% 플러스 일단 105만 리포트가 원. 몇 개 있는데 두 가지 리포트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목표 주가는 다 거의 다 올렸습니다.
원래 높았던 거는만 원래 유지했고 나머지는 다 130만 원대 높였어요. 그게 하나고요. 대신해서 나온 거는 실적 좋았죠. 그거 나가는 거고 네. 수주가 빠르게 채워주겠다. 국간이 그런 얘기인데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생물보안법 영향은 알고 있죠. 그렇죠? CDO 이거 디벨롭먼트입니다. CDO 문의 건수가 50% 이상 증가됐고 CMO 문의 건수도 100% 증가됐다. 그러니까 빠르게 수주가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얘네가 지금 4공장 가동하고 있고 5공장이 내년 4월에 가동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올 예전에 보면은 최신 공장 가동 전후로 당연히 공장을 가동할 때는 뭔가 준비하고 있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4공장 가동 전후로 수주 계약이 많이 성사된 바 있는데 내년 4월에 예정인 5공장도 유사한 추세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한 6개월 남았잖아요. 그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130만 원을 불렀는데 여기 하나고요. 목표 주가를 한 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목표 주가 이렇게 선정돼 있어요. 130만 원. 130만 원. 네. 기업 가치로 따지면 이게 10억, 100억, 1000억, 10조, 94조. 93조. 93조의 거의 대부분은 바이오로직스 자체의 90조입니다. 이 90조를 어떻게 산출했는가를 해놨어요. 90조는 지금 얘네들이 마진이 한 40% 남거든요. 마진이 더 올라가서 42, 3%로 쭉 가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향후 10년 정도 13% 성장하고 이건 외근 나중에 보시고 연구성 2.2% 이렇게 하면 90조가 나와서 그게 핵심이 돼가지고 130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게 맞다면 3년까지 2033년 거를 연평. 땡겨서 영업이익 42%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땡긴 게 130만. 아니고 24년, 5년, 6년, 7년, 8년, 2033까지 연별 포캐스트 해요. 매출 성장률을. 그거를 DCF, Discounted Cash Flow, 현금 할인으로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할인하는 거예요. 현금 할인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2033년 거를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반영 안 하면 50만 원 나옵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악의하지 마시고요. 아니 23년까지건 33년까지 30년까지건 DCF로 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의로 하는 건 이게 문제예요. 진짜 마진이 올라가? 그 다음에 연구 성장률이 2%씩이나 돼? 이런 걸 악의로 해야죠. 그리고 비영업 가치 이건 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저는 악유가 마진이 지금 42% 계속 유지되나? 성장률이 중간중간에 5%, 8%, 10% 논스톱을 가는가? 이건데 아까 정황상을 봤을 때 높은 성장률, 높은 마진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130만 나왔다. 다른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이렇게 표를 딱 깔끔하게 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대표를 가져온 거예요. 다 목표 주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논리로 130만 원이 채워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 당장에는 내년 4월 이전에 새로운 공장 가동 앞서서 수주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슷한 논조입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미래에셋증권에 나온 리포트인데 목표 주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회사 중에서 바이오피스 이게 핵심인데 얘네들은 가이던스가 높아졌어요. 무려 성장률을 올해를 25, 30% YY가 아니고 40% 이상. 이거는 파지티브하다고 애널리스트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플러스가 된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4분기 실적은 내려간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YY로 QOQ로 내려가요. 3분기가 좋아서 그렇고 4분기는 일회성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합니다. 뭐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예전에 그 생산했던 약간 코스트가 높은 것이 가동돼서 매출이 인식되는 게 4분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가가 높아진대요. 그게 보통 8개 애널리스트 중에서 6, 7군데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보통 내년 대비했을 때 뭐 특별히 일회성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만 이렇게 딱 보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풀백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리포트 쓴 것 같아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고트라고 보신다면은 내려갈 때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탁탁 튀는 것이 2차 전지건 반도체건 바이오가 워낙 다른 바이오가 워낙 튄다 그러면 이거를 좀 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고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되는데 4분기에 잠깐 쉬겠네. 이렇게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됐죠. 네, 시간.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마음속의 탑 회사는 뭘까요? 바이오로직스일까요? 전자일까요? 혹은 다른 신사업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우리 마음속의 탑은 탐리입니다. 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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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칼리지
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즈덤 칼리지에는 천재라고 불리는 이명록 교수님, 제야의 고수 정채진 프로님, 정말 신뢰가 가는 조영무 위원님, 탁월한 분석가 박석준 부사장까지 같이 이렇게 어벤져스로 묶여있는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투자 뉴스와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름 톰 리를 아시나요? 탐리가 나오셔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탐리의 인터뷰나 발언이 매일매일 거론이 돼요. 전문가들이 인용하는 진짜 전문가 톰 리의 투자 인사이트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기회. 여기에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이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도 진행되니까요. 국내 최초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지금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계신 유명 인사들입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신다는 거는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에 많이 등장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위즈덤 칼리지에 오셔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다른 책을 가지고 본인이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들을 선정을 해서 그 한 권에 본인의 인사이트를 녹여서 다른 미디어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컨텐츠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감동적으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해가 다가오면서 내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갖고 출발하고 싶다,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즈덤 칼리지 꼭 슈퍼 얼리버드 혜택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뽐뿌질하는 것 같지만 혜택이 진짜 쌉니다. 교보문고 전자책 1년치 무료 혜택 드립니다. 그래서 전자책 원래 돈 주고 사셔야 되는데 그게 한 20만 원어치입니다. 근데 그냥 드려요. 교보문고랑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어차피 전자책을 보실 분들은 요거 사셔서 교보문고 전자책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면서 이제 슬슬 물러가야 되는데 오후장까지, 오늘 또 금요일이고 오후장까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주에 여기 또 안 되냐? 다음 주는 이제 10월의 또 마지막 주기 때문에 오늘 전략은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혹은 그냥 흘려보내야 될까요? 보로님? 네. 뭐 맨날 흘려보내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글쎄요, 좀 시장 자체가 좀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서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싸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모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대신에 그건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테슬라 같이 뭐 미국 쪽에서 명확하게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에서 뭔가 확실하게 그 리포트에서 기대감을 하던 그런 종목군들이나 산업군들을 짧게 보시던가, 그거는 선택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시장이 강하더라도 그게 연속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아니면 완전 길게 잡으시거나 그것만 딱 선택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도 저는 계속 보수적입니다. 네, 계속 보수적이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hopefully something to get excited about 찬성인데, 희망컨대 진짜 진심으로 excited 할 만하면은 go-to 중심으로 하시고요. 네. 아니면 손 안 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선별적으로 레전드 주식만 할 거면 조금 하고, 아니면 아예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피디님, 저희 가도 되죠? 할 말이 없어요. 가도 되죠? 가도 되잖아. 할 말이 없는데 나도 물어보는데 미안해.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쥐어짜잖아. 우리가 콩물이야. 우리가 콩물. 쥐어짜는 게. 쥐었다는 콩물. 갈고 짜고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국장 또 재미 없으실 텐데 또 재미 찾아서 이것저것 또 트레이딩 해보시면, 소액으로 해보시면 그 안에 또 재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심풀이로 여러 종목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또 이슈 따라서, 또 실적 따라서, 그리고 분위기 따라서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좀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또 와서 금요일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또 국장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